근데 중용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바로 이 형이 상자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겁니다. 선진문헌에서. 선진이라는 것은 진나라 이전입니다. 선진이라는 게 먼저 선자, 진나라 진자. BC 221년에 진나라가,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하은, 주에서 춘추 전국으로 나눠졌는데 그걸 최초로 통일합니다. 통일국가 처음으로 돼요. 통일국가가 되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 사상 통일이 됩니다. 그것을 밑받침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도량형으로 정비가 돼요. 법령체제로. 이게 선진 이전의 책으로서 가장 이 형이상학의 유학책에서요, 제일로 형이상학과 형이학, 도와 기가 완결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기하기예요. 기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나 가정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사회사나 국가사 관심 없어요, 별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더더구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논어나 맹자나 대학은 그런 대로 이해가 쉬운데 또 흥미가 진진한데 중용으로 오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가 덜할 뿐더러 그래도 읽어는 봐야 쓰겠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본 바탕이 형이 상학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식견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런 측면으로 중용이 써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중용은 중용이고 나는 합니다. 그럼 이걸 중국 철학사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때 시절에 이런 근본 문제, 본질,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탐박이 되는데 이게 노장에서도 이 시절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노장에서도 바로 인간의 문제를 설명할 때 반드시 천을 근거해서 설명해요. 그래 중용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땅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시각이 하늘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통합적으로 아우른 시점이에요. 나중에 천개념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때 오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보편성을 획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학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때 중국 철학의 보편적 원리예요. 유학만의 특징이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 유학은 자살하는 분이 중용했다가 요렇게 유학에 형이상학과 형이학을 결합시킨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 중용 시기와 주역이 뭐냐 그러면 주역 경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문을 풀이한 전이 있습니다. 주역을 보면요. 경은 뭐냐 하면 이 짝대기 이렇게 그어진 거 빼내겠습니다. 이 짝대기 그어졌고 이 짝대기를 건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 하나니라. 그 다음에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그래서 상구는 함룡이니 유행이라. 여기까지가 경입니다. 주역 원문이에요. 근데 시절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 하나니라 했을 때 단활 대제라 근원이에요. 만물이 자세하나니 내 통천이라.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걸 괴사라고 그럽니다. 괴를 통체적으로 설명해냈다. 이걸 또 괴사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단전이에요. 근데 이것은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몰라요. 왜 잠룡이니까 무룡이라고 하냐. 양제하여라. 양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상으로는 잠룡이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가서 너를 쓸려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것을 상전이라고 해요. 상전. 효에 대해서 풀이를 붙여놨다. 그리고 나중에 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천지자연과 인간을 엮어가지고 천인의 문제를 설명하는가. 이러한 주역의 철학적 원리를 설명한 게 계사전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서 이 중요한 계들을 해석해냅니다. 또 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주역의 원리를 읽어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내는가. 이런 주역의 철학론, 원리론하고 그 다음에 적용론. 그래서 주역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그러면 주역에서 꾀하고자 하는 것은 천과 인인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돼서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계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괴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설명하는 게 설계전입니다. 근데 이게 괴가 64개를 가지고 천지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게 순서가 중천검부터 시작해가고 검곤, dum모, 수송, 사비, 소충리, 태비, 대충리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수화, 기재, 화수, 미재로 끝나거든요. 순서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가? 괴가 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설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괴들 간에는 이렇게 점점 연결되는 관계 속도 있지만 64개니까 이걸 서로 간에 각자 이질적인 요소끼리도 어떤 상호 비슷한 거나 유사한 관계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잡계전이에요. 괴를 섞어놨다. 관계적인 것들. 이것을 다 읽었더니 주역에는 없었는데 주역의 원리와 현상을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게 전이에요. 10개가 있어요. 경은 64 괴 효사. 이 그림하고 64 괴 효사가, 괴사, 효사가 주역 경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10가지를 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12전이라고 해요. 근데 계사전 하면 이 전을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을 때 계사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하면 또 이 12 중에서 계사전은 또 따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역은 천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천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바로 천이 근거로 다가와요. 이게 역전 이꼴 중용하고 시기가 비슷해요. 이 12견에 대해서 작자도 여러 명이고 문장으로 따라가지고 계사전이 제일 먼저 되고 뭐 설계, 작계, 설계 이런 것들은 시대가 더 밑으로 내려온다. 작자가 여러 명이다. 뭐 이런 설들이 나오지만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이 형이 상자의 문제를 가지고 형이 하를 설명하는 그 이 시절과 같이 가요. 근데 중용이 같은 시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중용과 십익전이 유학의 최초의 철학과 기하학이었던 인간학 중심이었던 유학이 형이상학, 근본, 도학으로서의 한번 변화를 하는데 그래야 보편성 확보하니까요.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단일제작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선택하라면 계사전입니다.
10익전.